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리치맵 대박스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주말까지는 코스피가 하락세를 거듭하다가 이번 주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 속에서 소중한 내 자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필요한 이론들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론들을 아는데 저희 리치맵 대박스타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내용 소개를 해드리면 저번 주에는 선물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뤘죠.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리치맵 대박스타 화요일마다 찾아주시는 분이시죠. 냉철한 분석력과 함께 또 친절한 설명까지 보여주시는 매의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네, 아주 무탈하게 별일 없이 잘 보냈습니다. 네. 간만에 별일 없는 주였네요. 네, 일을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네. 별일이 생기지 않았고요. 일을 했었으면 뭔가 좀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냥 놀았기 때문에 어디 놀러 갔다 오셨어요? 네, 그냥 조금 강바람 좀 쐬고 왔어요. 쐬고 왔는데 저 같은 한량이 그렇게 적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월요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바들바들 어제 해가지고. 놀러 갔다 오셨나 봐요? 어제가 월요일이었나요? 네. 그쵸? 그래서 너무 신나게 노셨나 봐요.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즐길 때 즐겨야죠. 네, 어쨌든 참 좋으셨겠어요. 저도 강바람 좀 쐬고 싶은데. 그 전에 다 미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한 달 전에 미리 휴가를 갔다 왔죠. 이게 너무 빨리 갔다 오니까 부러운 것 같아요. 늦게 갔다 오시는 분들이 뒤늦게 좀 부럽네요. 근데 그때는 물놀이 하기 좀 좋았을 그 물 온도 같아요. 근데 저는 추웠나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얼어가지고 한참 동안 있었어요. 물에서 좀 있다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출발했는데 지금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옷을 두꺼운 걸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항상 같은 두께 옷이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사실 저희가 얼마 전부터 시스템 M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데 말씀을 드려요. 시장 베이시스가 어떻고 미결제 약정이 어떻고 옵션이 어때서 지금 되고 지금 포지션을 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셔도 된다. 왜?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스템에서 나오는 신호를 우린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론적인 거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안 드렸어요. 아무래도 선물이란 게 굉장히 매매하기도 어렵고 이 옵션의 어떤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다 시간 내에 설명드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또 실매매를 이 옵션으로 해보지 않는 이상 옵션의 이론적인 측면을 배운다고 옵션의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큼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드리고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신호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신호 쪽을 따라가는 쪽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옵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평생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어딜 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신호는 이제 시스템은 제공을 해 드릴 텐데 문제는 이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결국은 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개연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주식, 현물, 선물, 옵션까지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궤를 같이 하는 일련의 시퀀스상에 놓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알아야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 그리고 움직임들 그리고 왜 어떤 그런 출렁이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크게 읽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점 때문에 이 옵션을 좀 완벽하게 뭐 A부터 Z까지 땅을 판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한 A부터 한 A, B, C, D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 보내주신 자료로 옵션에 대해서 조금 예습을 스스로 했는데 그 정의를 봤어요. 옵션의 정의를 봤더니 선물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큰일 났네. 왜냐하면 옵션의 정의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미래에 정해진 가격을 미리 사고 파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던데 그쵸. 그 선물도 그 개념이 아닌가 해서요. 맞죠. 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예, 이 옵션은 어쨌든 파생 상품의 꽃이에요. 예,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재밌는 부분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을 한 방에 벌기 쉽지만 한 방에 아주 그냥 하얗게 불태워버릴 수 있는 이런 제품인데요. 아무래도 미리 어느 예정된 시점에서의 가격 거래를 한다는 거는 동일하겠죠. 동일하지만 내가 그 옵션에 대한 상품을 권리를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예.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트 2고 파트 1은 선물이었죠. 네, 선물이었는데 자, 옵션에 이해. 일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예, 일단은 첫 번째. 근데 뭐를? 기초자산을 미래에. 기초자산입니다. 기초자산. 지금 당연히 기초자산은 선물의 그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이듯이 이 옵션의 이 기초자산도 코스피 200 옵션, 지수 옵션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있듯이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일단은 여기 개념이 이제 콜과 풋이 있어요. 풋이 있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이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지수에 관한 이 옵션들은 그 시장, 해당 시장, 우리나라 같으면 KRX나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증권시장 이런 쪽 아니면은 대만, 홍콩 다 일정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이 옵션을 설정하고 있는 것들은 웬만큼 다 지금 지수에 이 옵션을 다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놓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한 그때가 94년인가? 그 정도인가? 이 옵션을 이제 이 상장을 시켰는데 한번 일단 다양하게 옵션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 사와야 되겠죠. 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매자가 아니면은 어쨌든 반대쪽에서 매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중요하게 권리를 가진다라면 이 권리를 이행해 줄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매매에 반대는 누가 있다? 옵션에 대한 행사의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의무자가. 그래서 권리를. 근데 다른 점, 선물이랑 다른 점 뭐라 그랬죠? 선물이랑 다른 점은 내가 이거를 행사하고 말고가 이 권리가 내가 권리를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권리를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인 거죠. 결정적으로는 내가 나한테 유리한 포지션이 되어서 옵션을 내가 행사하는 권리가 오는 그런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으로 갔다라면 행사를 안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행사를 만약에 내가 일단 1번 케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이어서 행사를 했어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실행에 옮긴 거죠. 권리를 실행에 옮겼으면 이 의무자는 그 권리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매매를 해주면 돼요. 그에 대한 매매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 콜옵션을 특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해요.
행사를 안 하면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의무자는 어떻게 되죠? 의무자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 아무것도. 예, 근데 이 구조가 이제 사실 조금 복잡한데, 일단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콜옵션을 내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콜옵션을 하나를 매수를 했다고 치죠. 예, 콜옵션을 매수했는데 이 콜옵션 같은 경우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예,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내가 만약에 100에 샀으면 200으로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배추를 만원에 만원에 배추를 만원에 미리 팔았는데 예, 가격이 15,000원으로 올라가면은 나는 차후에 15,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5,000원을 손해 본 거죠. 하지만 이게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개념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5,000원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한 거죠? 배추를 산 거죠. 배추를 산 거기 때문에 이 콜옵션을 매수를 한 사람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100에다가 미리 계약을 쳐놔요. 누구로부터? 의무자로부터. 의무자로부터 계약을 치는데 나는 어쨌든 옵션을 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일단 얼마라도 가격을 좀 주는 거죠. 돈을. 요 가격, 옵션에 대한 가격을 조금 일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일부를 지불하고 나는 100에다가 샀어요. 근데 시장 상황이 내가 보는 대로 좋아져서 200에 가져요. 내가 원하는 지수까지 올라갔죠? 하여튼 내가 원하는 가격이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권리를 행사한다. 네.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시장에 마켓에 나가서 살려고 하면은 200원을 줘야 돼요. 200원을 줘야 되는데 나는 얼마만 주면 된다? 100원만 주면 된다. 100원만. 왜? 일정 이전의 시점에서 나는 이거를 100원에 사기로 계약을 누구로부터 했다? 반대 매매 반대편에 서 있는 의무자한테 나는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만약에 내가 한 10원을 줬다고 칠게요. 10원을 처음에 콜옵션을 사오면서 그러면 이게 100이 올라갔으면 나는 내가 이거를 한 제품을 이 100에 샀어요. 지금 100에 사요. 다시 의무자한테 특정 어떤 날 한 일주일 후에 만약에 샀다가 쳐요. 지금 사가지고 일주일에 가격이 200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100에 사가지고 이거를 시장에 가서 200에 팔면 되겠죠. 200에 팔면 되니까 하지만 나는 그때 미리 얼마를 줬다? 10원을 줬다. 10원의 가격을, 옵션의 가격을. 보통은 얼마 정도를 지불하나요?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은 한 호가가 25,000원이죠. 네. 근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한 호가가 그거보다 좀 짜요. 낮아가지고 한 호가가 이제 5,000원 정도 합니다. 5,000원 정도 하는데 옵션은 이게 차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게 그 진도를 깨고 하는 거라. 빨리 했나요? 왜냐면 이 가격 구조 이론을 알아야지 이게 대응이 돼요. 그래서 미리 거기까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장 100원에 의무자한테 사서 시장에 가서 200원에 팔면 되니까 근데 의무자한테 사는 거죠. 나는 10원을 줬고 그러면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KRX 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KRX는 어떻게 한다? 내가 권리를 행사해도 이거를 시장 가서 나보고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전부 다 한꺼번에 청산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100원에 사서 내가 시장에 가서 200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차익을 시장에서 제공을 해줘요. 시장에서 KRX가.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의무자가 그 차익만큼을 배상을 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일련의 구조를 내가 사서 어디 가서 다시 파는 게 아니라 의무자와 이거를 KRX가 중재를 거래소에서 하면서 거래가 아예 그 차익을 지불하도록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나는 이전에 사면서 10원을 줬죠. 먼저 10원을 줬죠. 10원을 줬기 때문에 내가 200원에 판다고 쳐서 이 100원이 차액인 100원이 들어와도 나는 이전에 10원을 줬기 때문에 순이익하면 얼마죠? 난 100에서 이미 10원을 줬기 때문에 90원만 수익이에요. 90원만. 90원만. 그러겠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100에서 가격이 250이 돼요. 250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미리
옵션에 대한 가격으로 20원을 줬다고 쳐보자, 의무자한테.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250원이 와서 내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럼 요 차액은 150원이겠죠? 네. 그럼 이때의 순마진은 얼마가 되죠? 130원이 그쵸, 130원이 되죠. 130원이. 예. 그러면은 이 엑서사이즈 프라이스, 요 보통 이제 행사 가격을, 예, 이 엑서사이즈 프라이스를 이제 X라고 표현해요. 이제 엑서사이즈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 행사가를 100이라 X가 100이 되는 거예요. X가 100이 되고, 예, 그 당시에 어떤 마켓에서의 시장 가격이, 예, 250이겠죠. 네. 예, 250이고. 그러면 내가 지불한 가격을 이제 뭐 영어로 프리미엄 뭐 준다고 해서 프리미엄이 이제 뭐 30원이나 20원이라 뭐 20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구조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서 보자면, 당시의 가격에 내가 하는 행사 가격을 빼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빼면 내가 뭐다? 내 순마진이구나, 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간단하네요. 뭐 예. 덧셈 뺄셈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간단하고 나오면은 오히려 제가 설명을 잘했다고, 예, 해야 되는 네. 거겠죠. 예. 오늘따라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강에 가셔서 참 잘 쉬다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그 유치원을 실업계를 나오지 않은 이상, 예, 누구라도 알 수 네.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칭찬을 해드려도 이렇게 타박을 주시네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구간이 이제 역으로 한번 풋옵션을 볼게요. 풋옵션. 네. 풋옵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콜옵션은 어때요? 예, 저같이, 예, 세련된 도시의 그 업자죠. 예, 업자. 그리고 풋옵션, 예. 근데 풋옵션은, 예, 상대적으로 좀 보자면, 예, 이 사람은 그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예, 저 얘기하려는 거죠. 예, 저쪽 시골에서 올라오신 농사꾼 이미지의, 예, 뭐 김앵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팔 수 있는 권리니까 팔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가격이 일단은 높을 때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장에서는 그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행사 시점에서 가격이 내려가 있으면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이거 내 가격이 300원에 팔았어요. 3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반대편에 누가 있다 그랬죠? 의무자. 그쵸, 의무자. 예, 근데 의무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옵션을 지금 콜옵션이라고 하니까 이 네. 옵션 자체를 생각할 때 하나의 종목으로 생각해야 돼요. 콜옵션을 매수한다거나 콜옵션을 매도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콜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권리를 가져요. 콜옵션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 콜, 풋을 떼봅시다. 자, 옵션의 매수자는 뭘 가진다고요? 옵션의 매수자는 권리를 가진다. 네. 근데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옵션을 매수하는 사람은 권리를 가져요. 그러면은 반대 매매자는 누구라고요? 옵션 매도자. 아시겠죠? 옵션 매도자는 뭘 가진다?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그의 이행에 따를 의무를 지닌다가, 예, 그럼 서로가 이 의무자가 되기도 하고 그쵸. 옵션을 행사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옵션을 살 수도 있고, 예, 옵션을 팔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네. 옵션을 보통 판다고 말을 할 때가 옵션을 발행을 한다고 말을 해요. 예, 오히려 매수? 뭐 이러면 옵션 발행인가? 이렇게 하는데 옵션을 발행을 할 때가, 예, 옵션의 매도, 그리고 내가 사면 옵션의 매수죠. 약간 헷갈리긴 하네요. 예, 그래서 그 쉽게 의무자는 어쨌든 매도자, 네. 권리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반대편인 매수자. 매수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차트로 슬라이드 돌아가 볼게요. 네. 자, 300이 됐어요. 내가 누구한테 풋옵션을 사온 거죠? 의무자죠? 네. 의무자는 옵션을 어떻게 했다고요? 매도. 그렇죠. 네. 예. 옵션을 매도자에게, 예, 사왔어요. 사왔는데 사오려면 뭘 해야 돼요? 사오려면 하면 아까 우리가 뭘 줬죠? 미리 프리미엄을 그렇죠. 프리미엄을 줬죠. 줬죠. 네. 프리미엄을 줬죠. 다시 10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가격이, 예, 그 200까지 떨어졌어요. 2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지수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행사를 하자. 네, 그래서 권리를 행사했어요. 권리 행사하면 누구한테 하죠? 반대편이 네네. 매도자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액은 100이죠. 이 차액은 100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200이에요. 200이고, 예, 지금 가격은 300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팔 수 있는 권리죠. 네. 그럼 내가 팔면은 이 매도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팔면은 이 사람은 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는 시장에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200원에 내가 사와서 매도자에게 팔면 그게 방금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의 틀을 KRX에서 하나의 큰 거래로 인식을 하고 그냥 이 의무자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좀 차액을 주면 되겠죠. 차액을. 이 100원을 그냥 바로 그냥 이런 여타의 거래 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1년의 거래 없이 요 한 방의 거래로 그 차액만큼을 매도자가 주는데 그러면은 나는 그 전에 프리미엄으로 얼마를 줬어요? 10원. 10원을 줬죠. 네. 그럼 나의 순 마진 얼마죠? 90원. 90원. 그렇죠. 이게 일단은 그 김영커가 유치원은 실업계를 나오지 않다는 증거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 매수자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 밑에 있네요. 매수와 매도 그리고 매수 매도자의 손익구조는 행사 가격, 기초자산, 잔존만기, 변동성, 금리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옵션은 여기서부터 제가 만약에 뭐 영어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민감도 분석이나 이런 걸 해버리면은 안 돼요. 알지는 못하니까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네, 오늘 옵션의 첫 시간인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표를 테이블 딱 꺼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물쇼 불쇼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방송을 접어야 될 수 있어요. 시청자 민원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일단 손익 구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옵션 콜부터예요. 콜부터. 자, 일단 옵션 매도에 대한 개념은 그냥 반대로 권리가 행사됐을 때 그걸 따른다. 까지만 개념만 갖고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옵션의 매도자는 지금은 왜 이 옵션의 매수 매도가 이 콜 풋에 의한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같이 처음 듣는 사람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일단은 콜 앞에 콜이든 풋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옵션에 대한 매수자만 일단 머릿속에 들고 갑니다. 들고 가고요. 그 중에 콜 옵션만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가격이에요. 프라이스. 그럼 내가 빵이겠죠? 빵. 근데 아까 내가 이거를 좀 쉽게 80에 했어요. 80에. 80원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샀어요. 누구한테? 반대편에 있는 옵션 매도자에게. 근데 얼마를 줬을까요? 만약에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그 옵션을 지불할 때 10원을 줬으면 그 일정 시기가 이후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매 월물이 상장돼 있어요. 지금은 언제야? 8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그때가 옵션 만기일이라서 얼마 안 남았는데 8월 둘째 주 목요일. 근데 꽉 찬 기주로 해야 돼요. 꽉 찬 주로. 만약에 해당 주가 금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럼 그 주는 안 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월요일 적어도 꽉 찬 주, 목요일이 있는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거래를 할 당시에는 내가 10원을 줬죠. 10원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10원을 줬으니까 마이너스인데 자, 80원이 됐어요. 80원인데 한 15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차액이 70이죠. 수익인 거죠. 근데 얼마를 줬어요? 그 전에 10원을 줬죠. 10원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걸 이렇게 10원을 차감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차감을 하면 60원은 이제 내 순마진인데 순마진인데 내가 이 70원 전체가 다 온전히 수익이 나려면 내가 70원 수익을 보려면 프리미엄을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실제로는 80원을 벌어야 또이또인 거죠. 80원을 벌어야. 80원이 되려면 또이또이에요. 그럼 그 가격은 150이 아니라 160이 돼야 일단 80에 대한 이 원금을 찾는 거겠죠. 일단 70을 요 기초자산 가격 대비로.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면 이 프리미엄 빠진 만큼 내가 적어도 수익이 나려면
네. 내가 적어도 수익이 나려면 이 적어도 프리미엄 요 행사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 예, 요 가격 있죠? 요 가격이 결국 프리미엄 가격이고 여기 10원이에요. 네. 요 가격을 넘어서는 거는 이 시점에서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수익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예, 내가 하려고 했던 행사가와 예, 거기에 대해 내가 먼저 지불했던 가격 두 개를 합쳐서 예, 그때부터 넘어가야 내가 진짜로 예, 지갑에 단돈 1원이라도 네. 예,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요거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옵션에 대한 양 방향성과 콜, 풋, 또 매수, 매도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딱 보면은 네.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예, 아마 효주 씨가 이해하시면 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예, 네, 같이 네, 이해를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옵션은 파생 상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옵션은 미래에 정해진 행사 가격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여서 선물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권리 행사 선택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차이가 난다고 살펴봤고요. 또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옵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제 매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셔서 남은 시간 방송을 보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옵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준비되어 있는 차트를 보니까요.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던데요. 네, 앞선 설명에서 열심히 그리셨는데 왜 그래프를 다 준비해 놓고서는 그런 미숙한 그림 실력을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예, 한때 예, 그 미술학도를 꿈꿨었던 사람으로서 한번 네. 예, 어떤 그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한번 해봤는데 예, 제가 해놓고도 그 뒤에 그래프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까먹었고요. 네, 예, 너무 열심히 강의에 놓으셨나 봐요. 강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놨던 것들 다 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좀 뇌가 작아가지고 네. 예, 많은 용량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예, 깜빡했습니다. 한번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보죠. 네, 네, 같이 살펴보죠. 예. 이게 그래프가 잘 보이시죠? 자, 한번 슬라이드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옵션에 대한 가격이 있네요. 그렇죠? 내가 10원을 팔았으면 조금 작네요. 예, 그렇죠. 글씨가. 참 작죠. 내가 하는 행사가에 프리미엄이 더해진 가격 이상이 돼야지 당연히 수익이죠. 네, 이런 구간이 수익 구간이고. 예. 그러면 이제 풋옵션을 한번 역으로 한번 풋옵션 한번 보죠. 풋옵션은 자, 그러면 나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니까 예, 시장에서 지금 싸게 발행되고 있는 싸게 있는 제품을 사와 가지고 예, 그 차액을 남겨 먹는 예, 그런 전략인데 예, KLX에서 한꺼번에 이제 물론 주문과 관련된 예, 현금의 오락가락은 1년의 과정을 다 묶어서 처리를 해주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이 이 떨어지면 이익이라는 요거는 기본 구조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풋옵션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가격을 행사를 이제 뭐 100원에 했어요. 예, 100원에 했는데 예, 160이 아니라 100원, 160을 하죠. 그냥 160인데 예, 일단은 처음 할 때 예, 의무자한테 예, 10원을 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이 가격이 160보다 올라가 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 나는 비싸게 팔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지금 가격이 200원이 해요. 그럼 나는 200원에 사와가지고 예
내가 권리를 행사하면 나는 오히려 마이너스 40원 손해예요. 그리고 내가 준 10원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합치니까 마이너스 50원 총 손해죠. 하지만 그런 짓을 이성적인 판단을 당연히 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 때문에 지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행사를 안 해버리면 되니까 나는 얼마만 손해다? 나는 그냥 준 10원만 프리미엄만 손해를 보면 돼요. 근데 이게 한 130까지 가요. 130까지 가면은 나는 30원을 먹었죠. 하지만 나는 10원을 더 이미 줬기 때문에 아까 콜옵션과 반대처럼 오히려 내가 160에서 10원을 뺀 가격 150 이하로는 가야 그때부터 수익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콜 매수, 이제 드디어 매수라는 표현을 써보자면 콜 매수는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그러면 풋 매수는 지금도 밑에 있지만 한번 이런 그림을 일단은 그릴 줄 알아야죠. 너무 간단하고 요 각도는 당연히 45도 선이죠. 왜? 내가 준 프리미엄이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불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사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옵션의 가격에 지불하는 그 가격이 처음에 딱 할 때 일정하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요 선은 45도 선이다. 요거 더한 요 프리미엄 똑같은 여기죠? 똑같은 요 가격 지불한 만큼을 부터 우상하게 시작되는 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선은 45도 선입니다. 풋옵션 마찬가지예요. 45도 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김앤커가 이제 가격을 물었잖아요. 얼마냐고. 얼마나 가격을 물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인스트링스크 밸류, 타임 밸류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 그 내재 가치, 외재 가치 이렇게 이런 가격들이 합쳐져서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가를 보시면 4.90입니다. 4.90 굉장히 비싼 거예요. 0.48 가격은 5,000원 단위인데 사실 지금 요 가격 단위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옵션을 지금 옵션 매도 하는데 정부에서 일단은 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있었어요. 매수 전용 계좌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쓰면은 매도는 안 돼요. 매도는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매수 전용을 조금 싸게 할 수 있게 좀 증거금을 좀 싸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었는데 얘네들이 이 옵션 전용 계좌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옵션에 대한 거래 승수 단위를 5,000원으로 올리면서 옵션 시장이 쪽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면서 현재 옵션 시장은 한 자산 규모 투자 금액이 한 5억 단위 이상의 왕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에서 어떤 선물이나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이 현물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좀 후행적인 구조를 가진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예 그냥 외국인들의 놀이터를 하나 아예 차려주겠다. 그런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죠. 오히려 이걸 승수를 낮추면 10만 원이 아니라 매수 전용 계좌를 조금 더 금액을 낮추던지 했었어야 되는데 애들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매수를 했어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이면은 콜옵션을 매수를 했을 때는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하죠? 프리미엄만 버린다 그랬죠? 내가 억지로 그거를 이 가격이 낮아지는 거를 나는 100원에 살 권리가 있는데 시장 현재 가격이 한 70원인데 나는 100원에 살 권리를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시장 가서 70원에 사면 되는데 이러면 행사를 안 한다는 거죠. 풋옵션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160원 시장 가격이 막 200원 막 이런데 내가 시장에서 가서 사다가 이거를 200원에 사가지고 160원에 판다.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매수한 사람 콜, 풋 이런 거를 빼고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어떻죠? 옵션은 내가 행사를 안 하면 이 10원만 날리면 돼요. 10원 날리면 10원 날리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수로 만약에 이게 쭉 간다 그래봐요. 계속 수익이죠. 네. 예, 뭐 미친 듯이 올라가면 미친 듯이 수익이고 또 풋옵션을 매수했을 때 예, 미친 듯이 떨어지면 예, 미친 듯이 수익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예,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런 구조 자체를 우리는 나에 대한 손실은 예, 어떻죠? 밑에가 예, 닫혀 있죠. 닫혀 있고 그리고 그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이 수익 구조는 뭐 현실적으로 예, 무한대로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예, 아주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풋옵션, 콜옵션을 앞에 붙이지 않더라도 예, 옵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취한 옵션 매수자는 예, 손실은 닫혀 있다고 표현해요. 손실은 닫혀 있고 손실은 제한적이란 거죠. 손실은 닫혀 있고 예, 이 수익은 어떻죠? 닫혀 있다의 반대가 어떻게 될까요? 열린다. 열려 있다. 예, 열려 있다고 표현해요. 예, 손실은 닫혀 있고 이익은 열린다. 누가요? 옵션 매수자가 예, 딴짓하지 마시고 네. 예, 집중하세요. 예, 학습하고 있었어요. 예, 자꾸 거울을 보는데 예, 거울이요? 예, 농담입니다. 거울 예, 자 어쨌든 자 이제는 그 다른 건 몰라도 기본 구조는 이제 안 거예요. 옵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은 예, 그게 콜이든 풋이든 예, 그 손실은 제한적이고 예, 수익은 열려 있다. 그러면 옵션을 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예, 아직 이 구조를 배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다 보니까 이거는 손실이 제한되는 거죠. 예, 근데 옵션을 매도 친 사람은 손실이 무제한이에요. 반대니까 예, 손실이 무제한이에요. 예, 무제한이다. 예, 그리고 수익은 어떻게 돼 있다? 예, 한정 제한돼 있다. 그러면은 지금 봐선 그래요. 손실 이게 지금 매수자랑 매도자가 이런 구조면 나는 그 김앤커는 지금 딱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뭘 하고 싶으세요?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매도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그 매수를 한 사람은 네. 그 손실이 되게 제한돼 있는데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손실이 무제한으로 날 수 있어요. 예, 수익은 일정밖에 안 되고 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매수를 네. 하고 싶어요. 당연히 매수를 하고 싶어요. 매수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옵션은 어떻죠? 만기가 있어요. 예, 옵션은 만기가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돼요. 선물처럼 369 예? 369 12가 아니라 예, 지금이 8월이죠. 8월이면은 최근월물 플러스 마지막 다음에 오는 월물까지 하나니까 8, 9, 10 그리고 12월물이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 8, 9, 10, 12월물이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옵션의 구조 자체가 매수 쪽이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게 보여요. 예, 이 손실은 제한되어 있고 수익은 나면 빵 나고 그리고 매도를 친 사람은 수익을 먹어도 뭐만 먹는 거죠? 매수자가 나한테 준 10원만 먹는 거예요. 10원만. 네. 그럼 10원 먹을 바에 그거 할 바엔 손실이 내가 10원 버리더라도 수익이 빵 터질 수 있는 이런 매수를 치는 게 예, 기분상은 좋을 수 있고 예, 결과론도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옵션은 월물 그 상장돼 있는 이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한 달 내에서 이 지표의 이 지수 기초자산이죠. 기초자산이 오는 이 변동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만기로 인해 이 가격이 떨어져요. 계속. 왜 떨어지냐면 우리가 저번에 그 장기금리 고정금리일 때 10년 후에 예, 제가 효주 씨한테 1억을 갚을 확률이랑 예, 차용증을 들고서 네. 제가 내일 모레 효주 씨한테 10억을 갚을 확률이랑 예, 장기가 더 불확실한 거죠. 예, 불확실한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출렁임이 좀 많고 변동폭이 커야 그만큼 시세가 살아요. 예, 그만큼 시세가 사는데 자, 변동성이 자, 내가 오늘 30일 남았어요. 30일이 남았는데 가격이 30일 안에서 예, 출렁이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 쪽으로 갈 확률이 그러니까 30일 만기에 30일 남았는데 근데 만기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내가 원하는 거기까지 가줄 확률보다는 30일 남았으니까 네. 30일 동안은 어떻게 갈지 모르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 남기고 이틀 남겼을 때는 이미 내가 원한 건 저기 지수인데 가격이 만약에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의 확실히 생각이 들죠. 시장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서 뭐 한번 뭐 물량이 쫙 한번 빨아들여서 막 치고 막 올라가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콜옵션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30일 전에는 어떻죠? 재수 좋으면 씨가 붙어가지고 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시간 가치가 있어요. 시간 가치가.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가치를 먹는 거예요. 시간 가치. 빨리 그래 기도하는 거야. 그래 빨리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 그 김혜커가 딱 그 밤에 이제 그 배고플 때 빨리 잠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야 돼요. 매도자는. 근데 그 옵션을 생각할 때 옵션에 보통 5가지 변동성을 민감도를 분석할 때 이제 세타 값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가치를 생각을 하는데 이 시간 가치가 이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 가치가 30일에서 29일로 떨어질 때는 만기가 그 시간 가치가 조금 떨어져요. 왜 아직도 낮이 낮으니까. 근데 뭐 일주일에서 6일, 5일에서 4일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거 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랬더니 시간 가치가 벅벅벅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 포지션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5가지의 어떤 민감도를 그 시장이 그 옵션이 가진 성격을 생각을 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포지션, 한 가지 민감도가 표적인 5개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우위에 서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 가치를 그 옵션을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데 대한 리스크를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보통 옵션을 매수를 많이 쳐요. 하지만 돈 많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애들은 옵션 매도 플레이를 잘하죠. 왜냐? 딱 잡아놓고 걔네들은 시세를 우리나라 같이 좀 후진적인 동시호가 이런 걸 이용해서 지수를 지 맘대로 뛰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계속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그쪽으로 그 개인들에게 포지션을 주지 않고 그게 왜 시간 가치가 엄청난 그 가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한쪽이라도 포지션을 우위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개인들이 장초부터 콜매수를 많이 한다. 그럼 콜매수는 뭐죠? 위로 상방으로 갔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개인들이 상방을 막 붙여요. 막 장초부터 막 40억 50 붙여요. 그러면은 이건 깐다. 매도 친다. 우리는 개인들이 상방을 바라볼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지금 같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서는 지금 양합의한 옵션의 콜옵션의 가격, 풋옵션의 가격을 합쳐서 양합이라고 해요. 양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합들이 보통 지금이 8월 12일이죠. 옵션 만기 내일 모레인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휴가를 갔다 가지고 지금 오락가락한데 뇌가 작아서 이렇고 이럴 때는 지금 한 3.0, 2.0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떨어지면은 막 0.8, 0.5씩 팍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포지션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 자체가 수익이 열렸다 닫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옵션을 매수하는 게 당연히 더 이성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플레이를 할 때는 배팅을 할 때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에게 좀 개미핥기예요. 개미핥기가 어떻게 발라놓은 나뭇가지 발라놓은 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부르륵 하고 빨아먹고 나오는. 그래서 매도자가 더 수익을 얻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시장은 그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가 먹으면 누군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 구조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단순히 옵션만 지금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죠. 현물도 플레이를 해야 되고 선물도 플레이를 해야 되고 옵션도 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한 이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어떤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을 한마디로 아까 제일 처음에 시초에 말씀드린 옵션만 단독으로 딱 이렇게 있는 상품이 아니라 굉장한 개연성을 가진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읽어낼 수 있어야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들의 수다 다른 코너에서 그때도 2080 찍었던 날 제가 거기가 고점이라고 그랬죠. 고점이라고 했을 때 고점인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말씀 안 들었나? 되게 간단하게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 시그널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못 읽어낸다? 예,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보지 못한다는 내용이니까. 예, 결국은 시장 전반을 읽어내는 구조가 어떤 따로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체로 큰 그림부터 읽어내지 못하면 네. 이 시장에서는 자잘한 그냥 개미일 뿐이에요. 그냥 뭐 종목 사가지고 그냥 뭐 사다가 올라가면 기분 좋고 안 좋으면 많은 이런 이제 돈 없는 하수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이제 보통 매수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 옵션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몰빵하지 마라. 정말 간단하네요. 왜냐면 옵션을 그때 이제 뭐 옵션을 해가지고 뭐 장마 어떻게 터져가지고 크게 돈 버셨다는 분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계속 몰빵이 들어가요. 나중에 한번 잭팟이 터져서 그게 그 사람이 차후에 말할 때 기분 좋은 추억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많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으로 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투자하실 때 한 번에 다 투자하시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방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옵션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생 상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 아무래도 저희 매누님께서 다루시는 전문 분야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얘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매누님 다음 주에는 제가 살짝 보니까 옵션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보다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옵션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대한 좀 쉽게 가려고, 이거 치즈가 원래 쉽게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쉽게, 오늘은 제가 막판에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재밌어가지고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좀 쉽게 더 천천히 가볼 생각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옵션의 지수로 문을 열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그러면 건강 조심하시고 또 시장 예의주시하시면서 다음 주 저희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